네, 안녕하세요. 정부 구성이 아직 안 되어서 여러 가지로 논란들이 많습니다. 마치 언론들은 각자 이제 각 신문사들마다 이제 검증팀 뭐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이제 뒤를 캐고 신상털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냐 아니면 어떤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냐 하는 논란들이 아주 미묘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욱 헌재재판소장에 대한 말하자면 여론재판 또는 은밀한 투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동욱을 낙마시키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3명을 아주 표적 삼아서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청문회를 대통령 중심제에서 해야 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로마 시대에 무슨 검투사들이 모여서 이제 피 흘리고 싸우고 찌르고 쓰러지고 그럼 대중은 열광하고 이제 하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신문을 펼 때마다 오늘은 누구의 비리가 터지나 하면서 이제 아주 재밌게 보죠. 글쎄 잘 나가는 자식도 별 수 없군. 뭐 이런 거. 장관 후보자라고 참 더럽군. 뭐 니나 내나 다를 게 뭐 있냐. 이제 이런 통쾌함. 카타르시스, 도덕적인 어떤 비난 그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청문회가 표류하고 있고 그 표류하는 청문회가 정부 구성까지 안 되도록 지금 막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개인별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리들을 보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더럽군. 비열하게 살아난 인간들이다. 뭐 이런 지탄을 받을 만한 분들도 이제 그 중에는 한 분씩 두 분씩 섞여 있고. 아니면 사실은 대개 지금 50대, 6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은 대개 그런 시대를 지나왔고, 또 그래서 웬만하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잘 용서가 되지 않는 꼭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가 하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필리핀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웬만한 나라에서는 청문회 이런 거 잘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더러워 보이는 우리나라 공직자나 장관 후보들만 왜 더럽냐 이런 인상을 주면서 이제 이전 투구를 하는 그야말로 진흙탕에 개들이 싸우는 뭐 엉망진창이겠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구성도 안 되고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물가회의를 열고 있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 청와대 경제팀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27일입니다. 27일 대통령이 장관들이 없는 가운데 수석비서관들을 이제 소집을 하고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수석비서관들이 이제 장관들이 없는 가운데 각 부처를 이제 통할해 나가야 되는 이제 일종의 약간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그 소집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물론 다른 현안들도 많이 토론이 되었겠습니다만은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 서민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부당한 편승 인상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등 관계당국이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이 말이 나오자마자 오늘 이제 기획재정부의 신재윤 1차관을 필두로 해서 각 부처 차관들이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이제 1급 간부들이 모여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부랴부랴 가졌습니다. 대책이라 할 게 뻔하죠. 우선 농산물을 비축농산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 좀 풀고 가공식품은 물가상승분을 초과한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알뜰주유소 등 기존 석유류 안정대책도 재평가를 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는 많이 올랐습니다. 배추값이 작년보다 2배 이상 뛰어 올라 있고요. 파, 당근도 배에 올라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은 좀 올라 있습니다. 햄, 참치, 캔, 유제품 10%, 시내버스도 6%, 전철 12.5%, 도시가스 4.7% 등
공공요금도 덩달아 뛰면서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저는 사실 이 청와대가 어제 이 경제 참모들이 청와대 지금 경제수석은 조원동이라는 분입니다. 이 조원동 씨는 아주 영민한 분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또 절들 아마 경제수석을 추천하라 그래도 아마 조원동 경제수석을 추천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조원동 씨 수석이 이 주도를 경제비서관 첫 수석비서관 얘를 주도했을까 하는 걱정은 약간 됩니다. 왜? 대통령이 지금 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첫 청와대 수석회를 열어서 기껏 하는 것이 물가였나 하는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물가가 지금 우리 경제의 최대의 현안인가? 아닙니다. 사실 물가는 우리 경제의 지금 최대의 현안은 아닙니다. 근데 어디에서 누가 대통령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은 물가를 첫 주제로 올렸어요. 새 정부가 구성이 되고 첫 청와대 회의에서 물가를 잡아라 고 대통령이 지시하고 오늘 장관들이 없는 가운데 각 부처 1급들이 부랴부랴 모여서 야 물가를 때려잡자 하고 이제 회의를 시작했는데 과연 지금 우리 경제에서 물가가 그렇게 심각한 주제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재경부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씩 보실까요? 소비자 물가지수 및 전년 동월비 등락률. 이 막대 그래프처럼 되어 있는 것은 전년 동월비 등락이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최근치 보시죠. 특별히 올랐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올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문제는 뭐냐면 말하자면 지금 물가지수는 중앙축을 따라서 아주 안정된 흐름을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가가 우리 경제의 초점이 아니에요. 최근에 약간 오른 것이 있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까요? 최근에 식품류가 약간 올랐습니다. 자, 가공식품 주요 인상 품목 잘 보십시오. 두부와 콩나물, 풀무원, CJ 국산 콩제품 평균 9% 인상. 언제였느냐? 지난해 12월 달이었습니다. 12월 20일이었습니다. 고추장, 된장도 올랐습니다. 언제냐? 지난 12월 하순입니다. CJ 평균 9% 인상, 대상 평균 8.5% 인상 완료. 올리브유, 포도씨유도 12월 달에 올랐습니다. CJ 평균 8.7% 인상. 밀가루 1월 달에 올렸습니다. 동아원 평균 8.7%. 물론 발표는 지난 12월 20일 날 했습니다. CJ 12월 29일 날 발표했어요. 대한제분 1월 10일 날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 분유 1월 중순에 발표했습니다. 기존 프리미엄 제품 내면서 기존 제품의 일반 제품 비해서 8.4% 가격 인상. 프리미엄 대비 19.5% 인하 효과. 인하 효과가 있다고. 간장 2월 달에 올렸습니다. 이번 달에 샘표식품 평균 7.7% 올렸습니다. 김치 대상 6 내지 7% 올렸습니다. 2월 달입니다. 왜 올렸을까요? 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박 대통령이 걱정하는 게 지금 식탁 물가잖아요. 식탁 물가. 식탁 물가 중에서 배추, 당근 이런 것들은 계절적 요인입니다. 그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죠. 그건 정부가 조금 물량 늘리거나 아니면 3월달에 2, 3월달에 좀 올랐다 하더라도 3월달, 4월달 가면 자연히 떨어지는 것들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왜 올랐냐? 제가 지금 쭉 얘기했잖아요. 신선 가공식품류, 식탁물가 올랐습니다. 전부 12월 아니면 1월, 2월 달이에요. 왜? 그동안 눌러놨으니까 이명박 정부 때 올려야 될 것을 안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고 MB 대통령 물러가고 박근혜 대통령 들어오기 전에 슬금슬금 올린 겁니다. 이게 다죠. 그러니까 지금은 올란 듯처럼 보이지만 이건 예를 들어서 한 2, 3개월 지나면 이건 다 소화돼서 아무것도 아니죠. 물가 오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보십시오. 소비자 물가 상승률 11월 달에 1.6%, 12월 달에 1.4%, 1월 달에 1.5% 등 최근 3개월간 1%대 상승률이다. 소비자 물가 증가율이 연속해서 1%대의 증가율을 보인 것은 13년 만입니다. 작년만 해도 전년 대비 3 내지 4%씩 물가가 올라왔는데 전년 동월 대비로 1%대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게 오히려 최근 들어서 오히려 기울기가 꺾어졌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오히려 기울기가 꺾어졌죠. 지금 뭐 1월달, 2월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물가가 문제가 아니고 물가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안 오르는 게 문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사실은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만인을 행복하게 하지만 정치가들은 레토릭으로 물가가 오른다 그러지만 사실 약간씩의 물가 인상은 인플레는 만인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도 물가를 올리려고 난리고 미국도 물가를 올리려고 난리인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경제의 관심거리는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디플레이션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디플레이션 징후가 완연하냐고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아요. 물가 문제만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다 그러고 거시경제를 그냥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쪽이 맞는지는 좀 더 가봐야 됩니다. 말하자면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농산물 가격이 계절적으로 약간 오른 거 그건 좀 있으면 봄 되면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가공식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올리브유, 밀가루, 분유, 간장, 김치, 고추장, 된장, 두부, 콩나물 이 식탁 물가잖아요. 이건 지난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그동안 눌러놨던 것이 약간 현실화돼요. 새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에 기습적으로 다 이제 다 올렸어요. 이제 다 올리고 끝난 겁니다. 그 이제 당분간 더 안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거 가지고 대통령이 첫 수석회의를 열어서 얘기할 게 물가밖에 없었냐? 뭔가 지금 청와대 경제팀 잘못 보고 있다. 아니면 경제팀이 아니다 한다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누군가가 다른 수석들이 대통령한테 경제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면서 잘못 쏘사긴 겁니다. 잘못 귀에다 대고 물가 얘기 오늘 한마디 하세요라고 잘못 떠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경제를 알지도 못하면서 대통령한테 함부로 떠들고 있냐. 지금 우리 경제는 인플레가 문제가 아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경제가 지금 3개월 연속해서 1%대의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 오히려 더 지금 비상인 겁니다. 야, 이거 잘못하면 일본 스타일로 간다. 일본이 엄청난 디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에 빠진 거거든요. 아주 가랑비 옷 뜯듯이 가는 겁니다. 물가가. 그래서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디플레의 와중에 있는데 지금 물가 가지고 떠들 때가 아니다 이게. 나는 이 경제팀에서 이걸 모를 리가 없다고 보는데 경제팀의 조은동 경제수석에는 아주 영리한 사람들이죠. 그 누군가가 쏘사겼다. 대통령한테 경제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면서. 그래서 청와대 수석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리라. 그럼 물가가 대통령의 한마디에서 잡는다고 잡혀지지가 않아요.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물가라는 게. 또 물가가 오를 요인이 있으면 오르고 내릴 요인이 있으면 내리고 하는 거죠. 그건 시장 장사꾼들이 결정하는 거지. 대통령이 한마디로 물가 잡아라 하면 목욕탕 물가 정하듯이 어디 세무조사 가가지고 야 물가 끌어내려 짜장면 값 끌어내리라 야 6,000원 왜 6,000원에 5,500원으로 낮추라 그거 한다고 해서 그게 1970년대 풍경이지. 이게 무슨 현대국가의 어느 선진국가에서 대통령이 야 물가 낮추라고 이렇게 하나요? 이런 건 대통령 소관상이 기본적으로 아니다 이게. 이건 70년대 경제기획의 시절에 하는 거지. 이런 경제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 처음 들어서 처음 청와대 회의하면서 하는 게 서민 품목 부당 인상을 엄단해라. 왜 엄단해요? 받을 만한 받는 거고 비싸게 받으면 안 사 먹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경제관리해서 안 된다. 그 걱정됩니다. 제가 물가 가지고 뭐 길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지만 물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 지금 아까 무슨 알뜰주유소 거지만 그 알뜰주유소 개판 쳤지 않습니까? 알뜰주유소가 기름값을 단 1원도 내리지 못했어요. 기름값을. 그건 난리치고 알뜰주유소 한다고 일본에서 우리가 기름 수입했고 이 지경이 됐어요. 그 대통령이 시킨 거니까 실무자들은 반대도 못하고 잘 되고 있어 이러면 잘 되고 있습니다 하고 말도 안 되는 보고하고 이래 왔던 거예요. 알뜰주유소 같은 것이. 그거 안 되게 돼 있다고요. 그게. 뭐 전형적인 전통적인 로베스피에러 이거 분유 가격 파동이 일어난 거는 워낙 경제학적으로 유명한 거고 그리고 또 미국 워싱턴이 해방 독립전쟁 할 때 소위 포지 계곡 전투라는 것도 아주 유명한 얘기죠. 예를 들어 전쟁 중인데 말하자면 장사꾼들이 여기도 팔아먹고 저기도 팔아먹고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장사꾼들한테 야 전쟁 중에 병사들이 죽고 애국심 때문에 우리가 목숨까지 바치는데 너들이 왜 비싼 가격을 받나 하고 규제 가격을 내렸더니 그놈들이 영국 놈들한테 팔아먹더라는 거 아니에요. 장사는 원래 그런 겁니다. 장사는. 그런데 장사꾼을 요구하면 안 돼요. 그 장사꾼이 있으니까 그나마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통령을 누가 이렇게 유도하나. 첫 청와대에서 비서관 회의를 장관도 없는데 첫 비서관 회의를 한다 그러면 온 국민들이 다 야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첫 비서관 회의를 한다는데 뭘 논의하실까. 국정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 경제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 하고 다 쳐다보는데 지껏 나오는 소리가 아무 사실은 의미도 없는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고 심각하지 않습니다. 주부들은 늘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재작년인가요? 그 배추 파동 어마어마하게 났잖아요. 배추 한 포기에 뭐 몇만 원 했었죠 그때. 그 지금 얼마 하나요? 근데 주부들한테 물으면 배추값이 너무 비싸요라고 지금도 얘기하거든요.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의 기억은 그렇게 선택적이죠. 물론 식탁 물가가 다른 물가보다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부들이 느낄 때, 야, 식탁 물가 너무 오른다 하고 느끼는 것도 맞습니다. 그 식탁 물가 통계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화급한 문제가 그게 아니다. 환율 문제도 있고요. 소위, 물론 뭐, 언론에 공개 안 하는 비서관에 의해서는, 수석회의에서는 내밀한 다른 얘기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미국과 일본에 대한 문제라든지 오바마와 예를 들어서 뭐 아베의 회담에 대한 리뷰라든지 그런 데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뭐 허다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지금 경제를 어떻게 느끼는지 산업 생산이 왜 급락해서 줄어들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죠. 결론이 안 나와도 좋습니다.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깊이 있는 조금 롱텀 베이스의 어떤 방향을 잡아가는 회의니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70년대 정부가 모든 물가를 다 물가국에서 만지던 시절에 공정가격, 관납가격 정해주던 그런 시절 같은 분위기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이 경제참모들이 정신을 좀 더 바짝 차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야 우리 대통령이 물가에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하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야 왜 이러지 갑자기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을 준다 이게. 결국 그런 것들이 모이면 신뢰가 떨어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정부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그게 대중들에게 확산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3월달 가면 다 떨어질 당근값, 배추값 그걸 왜 대통령이 언급합니까? 3월달 날 좀 풀리면 당근, 배추 다시 떨어지죠. 더군다나 구정 지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때 통계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 경제팀들이 좀 더 정신을 바짝 좀 차려주기를 바랍니다.